안녕하십니까. MBN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식품, 또 의약품,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하고 접해 있는데요. 그것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안정청의 청장이신 심창구 청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잠깐 소개됐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안정청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신 지가 지금 꽤 오래되셨죠? 예, 이제 7개월째 예.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도 하셨을 건데, 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겠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흔히 식약청이라고들 많이 네. 이해하고 계시는데, 98년 2월에 생겼으니까 이제 5살이 좀 넘은 셈입니다. 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알고 계시는 국민도 계시겠지만 아직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국민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식약청의 업무를 좀 소개드려 보면은 우선 다루고 있는 대상이 크게 그저 식품과 의약품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식품 중에도 일반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쓸 수 있고요. 의약품에도 의약품, 한약, 기타 의약외품 등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대상 범위가 우선 넓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유통, 생산, 수입되지 않도록 규제와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건강식품도 하신다는 거죠? 건강식품은 이제 작년에 법이 제정돼서 새로, 이번 10월 달서부터 발효돼서 이제 그렇죠. 실시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건강식품에 대한 그 허위, 또 가대가장 광고,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나는 심각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좀 단속들 하고 있습니까? 많이.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력 증강 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를 단속할 만한 그 강력한 어떤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런 식품에 근거 없는 허위 과대 광고가 단속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허위 과대 광고가 범람하는 일은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강식품이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 단속한다거나 뭐 대비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하고 나서 이 광고를 보고 대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광고를 사전 심의하게 돼 있고요. 광고를 심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성 표시도 저희 식약청에서 과학적으로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학적인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만 그런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자의적인 그런 허위 과대 광고는 일단 제도적으로 스크리닝 될 수 있게끔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건강식품 이 광고를 보면은 마치 의약품이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단속이 좀 돼야 되고 사전에 그렇게 광고를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그 법에 사전 심의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이번에 법이 발효되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발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의약품, 뭐 건강식품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그 집단 급식 시설, 이 학교 같은데 그런 데서 종종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건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식약청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소가 한 10,000여 곳 되고요. 기타 단체 급식소도 그 정도 되는데
특별히 학교 급식소의 경우가 다른 집단 급식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설이 좀 열악하고 또 그 학교에 그 음식을 식자재를 납품하는 위탁업소가 영세해서 위생 개념 같은 것이 부족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 저가 급식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자재의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위탁급식업소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손 씻기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식품 자체의 문제와 또 식품을 조리 공급하는 종사자들 및 학생들의 그 위생관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할 건 단속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식중독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식약청 하시는 일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향정신의약품으로 그 분류된 뭐 여러 가지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문적인 약품인지 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약품이 이제 단속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식약청 하는 일 중에 네. 무분별하게 많이 음성제로 거래가 된다거나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래전서부터 이제 덱스트로메톨판이나 카리소프로돌이라는 네. 그 성분의 그 의약품이 환각성 작용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적절히 사용하면은 좋은 약이고 안전한 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오남용됨으로 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약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7월 달부터 지정을 해서 이제 10월부터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예, 시작 10월에 이제 지정을 했고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못 팔게 합니까? 못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감기약 같은데 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그 한각성 문제가 있지만은 적절히 사용하면 뭐 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게 이제 감기약에 좀 가미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죠. 너무 빨리 예. 이렇게 차단하지 않는가 보겠네요. 예, 그런 의견도 있고 제약업계의 불만도 있습니다만은 네. 전부터 이제 오남용 의료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왔고 또 사회적 문제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만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무리가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하위 법령 같은 것을 제정할 때 그런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와 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스티커 붙이는 기한을 10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 120일 정도의 여유를 둔다든지 하는 것이 그 일례인데 그 이외에도 무슨 가능한 방법이 더 있는가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행정지도나 개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예. 국민들한테 좀 예. 개몽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는 잘 치르셨습니까? 예, 지금도 국정감사 중이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겠습니다. 예. 약대 쪽에 이제 계속 종사하시다가 네. 이렇게 이제 기관장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예. 맡은 건데 예. 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농림부에서 농업식품 그 농촌부로 변경하면서 뭐 서로 뭐 흰겨룩입니까 뭐 밥그릇 싸움입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왜 식품 관리를 일원화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네. 식품 관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7개 생산부서를 포함해서 7개 부서에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식품이
식약청의 관리 하에 있는지 농림부 관하에 있는지 다른 부서에 관하에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과 관리가 분산되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의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그 안전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 안전 관리를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농림부나 해수부 같은 데는 사실은 생산부서입니다. 식품이나 해양수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인데 이제 기본적인 그 선진국의 생각들은 생산부서는 생산을 주로 장려하는데 집중하게 하고 또 식품 안전관리는 별도의 기관에서 견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생산부서에서 안전성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컨대 저희들이 그동안 미흡하나마 노력을 이제 해온 결과로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부정식품 사고 이런 것들을 단속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생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에서도 식품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최종적인 국민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기관은 별도로 두어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생산부서와 견제 관계에 있도록 놓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 해양수산부, 또 이 복지부 산하에 이제 식품의약안전청. 네. 그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관리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생산을 주로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안전,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 우선 그 식육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가공식품으로 바뀌면은 이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공 육류의 퍼센트에 따라서도 이게 분류가 어려운 적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예컨대 꽃게에 납이 들어있을 경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해수부가 책임을 지게 있고 유통 과정 중에서는 식약청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어느 부서에 관할인가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기본 정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생산부서와 규제부서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균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현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기준 규격의 설정이나 표시 농수산물의 표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업무를 식약청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다가 정부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부처이기라는 말이 많은 걸 발견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정신이 바람직하기도 하긴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정신보다는 매우 바람직한데 국가 전체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너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관련 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서 법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거를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이전에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필요하다면 업무를 조정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건 하고 꼭 할 수 없는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런 상황 하에서 차선책으로 이제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거를 만들므로 해서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냐, 부서 간에 어떤 업무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안전기본법이 될 것인데, 원래는 그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만 잘 되면 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되지 못할 때는 안전기본법이라도 만들어서 식품안전관리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책임 소재의 명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의미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5월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 예. 일본은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법 이전에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그 청장님과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조금 다른데요. 예. 일본의 경우 이제 식품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동의는 이제 광우병의 관리에 있어서 생산 부서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예. 일이 일어났다라는 반상에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가 나중에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기관이 발족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식약청은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의 경우보다 우리가 앞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의 제도에 를 동경해서 네. 그런 위원회의 기대를 너무 많이 거는 것은 오히려 뒤로 가는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부서 간에 식약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식품안전에 관해서 업무가 분장되어서 혼란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소수의 인원으로서 조정하는 의미로서의 실무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수입식품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예. 해수부, 뭐 농림부 얘기하면서 자기들 분야에서 네. 나오는 식품을 이렇게 한다는데 예. 수입식품은 어떻게 그럼 누가 관할합니까? 이것도 수입식품 검사를 제 식약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그 굉장히 국민들,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불안하게 많이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대목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입식품을 검사하는데 최초에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의 항목 특히 중점을 둬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능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위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거해서 검사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걱정하시지 않고 수입식품을 사용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간혹 그 법망을 피해서 그 부도덕한 일을 하는 업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식품, 뭐 수입식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는 의약품, 네. 이게 참 오남용이 참 예. 많고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식약청에서 이 정부에서도 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의약품 감시도 하고 그러시죠? 네. 예.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외국에 비해서 그 부작용 모니터링, 부작용 신고 이런 것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나 약사분들이 그런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데 대한 어떤 정서적인 그 훈련이라고 그럴까 네.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의약품의 부작용을 신고를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신고한 분이나 그 기관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기금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런 보고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작업도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저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좀 격려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주고 예. 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고를 잘하는 기관이나 그
분에게는 좀 포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의 그 전국적인 트럭을 갖고 있는 보건소도 의약품 부작용 신고 채널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또 우선 그 잘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니터가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학산업도 발전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제약산업도 이제 그 아시아 허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뭐 동북아 정책 여러 가지 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그 외국 그 약품들도 많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신약 개발도 많이 기여도 하고 있지만 네. 이 국내 행정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예.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험 약관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 현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식약청으로서는 뭐 좋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대가 네.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그런 제도를 고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 규격을 세계적 표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 돈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단계가 이제 임상시험 단계인데, 예. 임상시험에 진입할 때에 그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수 이런 거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간소화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상시험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처음부터 식약청이 개입해서 같이 상담하는 그런 상담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작년만 해도 한 30여 건의 그 네. 상담을 해서 제약 회사들하고 그렇습니다. 다국적 기업들하고. 예, 그래서 예.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나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한 다음에 시험 데이터가 잘 됐니 잘못됐니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같이 상담을 해서 합리적으로 저비용으로 비용의 낭비가 없이 네. 시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생각이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식약청도 발족한 지가 지금 5년 한 반 됐습니다. 5년 반.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다국적 기업들이 뭐 제시하는 거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래도 5년 동안 발전하셨겠지만 네. 좀 미숙하다는 지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부 예. 지적이 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다시 예.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주어진 여건 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밖에 있다가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 보고서 인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실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또 저희들이 열심히 못해서 그런 대목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은 저는 뼈저리게 옳은 지적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아주 깊이 앞으로 발전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식약청은 이제 5살 반밖에 안 됐는데 네. 여러 가지 인력 조직 면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출발한 것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여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8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한 600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국민의 식약 생활 안전에 참 문제가 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정말 절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저는 다른 부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서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증원이지만 네. 저는 식약청은 증원의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덜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부서를 줘야 됩니다. 네. 또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지면 의료기기 담당할 부서를 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조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돼서 이 기회에 저도 국민 여러분의 네. 후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 식약청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